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티런입니다. 여러분, 나는 달리기가 너무 좋은데 너무 싫어, 혹은 달리기 난 너무 싫어 하지만 너무 좋아, 이런 분들 계신가요? 이런 분들 계시면 마음속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두 손 다 들 겁니다. 제가 달리기를 중심으로 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제 마음도 사실 비슷해요. 달리고 싶거든요. 정말 달리고 싶은데 막상 달리러 나가려고 하면은 막 나가기 싫고 귀찮고 막 핑계를 찾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마음이 좀 꼬였나? 이 심성이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달리기랑 관련된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민트런 채널에서는 이런 고민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정말 좋은 책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책, 나는 달리기가 싫어입니다. 여러분, 이 책 제목 얘기할 때는 손동작이랑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나는 달리기가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책 제목 진짜 누가 지었어요? 진짜 끝내주게 지었네. 너무 잘 지었어요. 이 제목 보시면요, I hate running에 hate의 A자를 하트로 표시했어요. 그리고 책 안에 보면 달리기가 싫어 할 때 어의 이응을 하트로 표시를 했거든요. 진짜 제가 이 하트 딱 보는 순간 빵 터져가지고 한참 웃었어요. 진짜 저 같은 러너들, 많은 러너분들의 마음을 정말 잘 대변한 그런 엄청나게 좋은, 엄청난 제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부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리고 싶지만 달리기 싫은 사람을 위한 애증의 러닝 가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 뭔가 이 책은 표지를 딱 보는 순간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책, 나는 달리기가 싫어, 이 책을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리뷰는요, 제가 출판사로부터 금전적 지원 이런 거는 받지 않고 진행한 리뷰고요. 대신 추첨을 통해서 구독자 10분에게 좋은 생각에서, 출판사가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에서 책을 이벤트 선물로 10분에게 무상으로 보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먼저 책에 대해서 얘기 드리기 전에 책의 어떤 특징이라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드리겠습니다. 책은 일단 작고요. 그리고 얇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들고 다니면서 읽기가 굉장히 편해요. 가볍고요. 하지만 작은 책이지만 내용은 굉장히 깊고, 그리고 러너로서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은 다음에 스스로에게 뭔가 질문을 하면서 생각할 거리,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책이고요. 그리고 책 중간중간에 그림으로 혹은 표 이런 걸 통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저자의 생각을 설명해 둔 게 있는데요. 이걸 사파라고 해야 되나? 이 사파들이 진짜 완전 깨알 같습니다. 그냥 공감이 너무 많이 되고 웃음이 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5페이지를 보면요,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표를 보면 제가 진짜 이거 보고 한참 웃었는데, 정신 나간 인간이나 달릴 것 같은 거리라고 돼 있거든요. 진짜 제가 달리기를 하면서 진짜 많이 했던 그런 생각입니다. 그대로예요. 이렇게 깨알 같은 웃음 포인트, 진짜 러너로서는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그런 웃음 포인트가 가득하기 때문에 달리기 하신 분들이라면 이 책 너무나도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 책은 누구를 위한 책인가에 대해서 이 책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15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대회 시상대에 당당히 올랐던 날쌘돌이의 비법서나 회고록이 아니다. 대회에 대비한 훈련법, 달리기와 경주 전, 중, 후에 음식물을 먹는 법, 러닝화나 러닝복을 선택하는 법, 달리기 전후로 해야 할 스트레칭 등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이 책의 목적은 아무리 무모한 거리라도 달릴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다. 이미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이 책은 당신이 달리기에 대해 어쩌다 그리 무모한 열정을 품었는지를 자신이나 타인에게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책에서 자극 한 줌, 유쾌함 한 줌, 웃음 한 줌과 더불어
깨달음의 순간도 만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뭐랄까요? 이 책은 달리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 자신도 잘 몰랐던 그 마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달리기를 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달리기에 갈등이신 분들이 보시면 정말 좋은 책이고요. 내가 뭐 달리기 좀 한다, 오랫동안 했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뭔가 공감 가는 얘기, 그리고 옛날 달리기를 할 때의 그런 옛날 생각들, 그런 것들,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책입니다. 진짜 저자가 달리기를 하는 사람의 마음을 정말 잘 파악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또 민티런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이 더더욱 반가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진짜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든 생각이, 와, 내가 책을 썼다면 이런 내용으로 썼을 것 같은데 아깝다, 남이 먼저 썼네?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달리기에 대한 생각이 저와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 민티런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 정도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자에 대해서도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브랜던 레너드라는 분이신데요. 자, 이분은 100마일 트레일 러닝 경주, 뭐 울트라 마라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완주를 했고요. 100마일이면 얼마예요? 160km거든요. 엄청나죠? 그리고 2019년에는 52주 동안 42.19, 그러니까 풀코스를 52회 완주했다고 합니다. 매주 한 번씩 달린 거죠. 그리고 컨텐츠 플랫폼의 창립자이자 아웃도어 매거진 아웃사이드의 칼럼니스트, 러너스 월드, 내셔널 지오그래픽 어드벤처, 클라이밍, CNN.com 등의 매체에 글을 쓰고 있는 모험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직접 감독한 단편 영화가 있는데 100마일을 완주하는 방법이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20개국 이상의 영화제에서도 상영이 됐고요. 대자연에서 살아남기 캠핑 라이프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뭔가 우리가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책을 읽어보면 아닙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정말 우리랑 너무나 비슷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공감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자 프로필만 보시고 겁먹으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책 내용을 살펴보면서 저희 생각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책 리뷰할 때랑 비슷한 방식으로요. 제가 인상 깊게 읽은 구절을 소개해 드리고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우리 대부분은 새해 결심을 지키는 데는 젬병이다. 새해에는 새 사람으로, 이런 건 죽었다 깨어나도 달성하지 못할 목표다. 새해에는 나날이 진보하는 사람으로가 훨씬 현실적이다. 허무맹랑하고 철두철미한 변신을 시도하다가 몇 주 만에 단념하느니 천천히 성장하며 꿋꿋이 전진하는 편이 낫다. 진짜 너무 이거 보고 제가 전곡을 찔렸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 저 말고도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새해 다짐을 해놓고 이걸 대부분은 지키지 못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그런 이유가 첫날부터 너무 완벽해야 된다, 첫날부터 뭔가 엄청난 걸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게 달리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조금씩 진보를 해나가면 되는 건데, 처음부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난 처음부터 매일 달릴 거야, 매일 10km 달릴 거야, 매일 막 새벽에 일어나서 달리기를 할 거야, 뭐 매달 풀코스 마라톤을 한 번씩 완주할 거야, 이러면서 막 덤비죠, 달리기를. 그러면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작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쉬워야 한다.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시작은 거창하실 필요 없습니다. 시작부터 뭐 엄청난 걸 한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거 비교 차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훨씬 더 값진 일이고, 그게 훨씬 더 성공 확률도 높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다른 쪽 32페이지에 있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또 하나, 너무 이 책은 나랑 비슷해. 하나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나는 미국의 올림픽 국가대표였고 50년 넘게 달리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달리기 규칙에 걷기는 달리기로 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자, 이거는요. 제프 갤러웨이,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제프 갤러웨이가 달리기 도중에 걷는 사람은 진정한 러너가 아니야 라는 누군가의 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프 갤러웨이,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죠. 워크 브레이크라고. 달리기 도중에 걷기를 통해서 훨씬 더 장거리를 효율적으로 달려나가고 완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저도 진짜 제프 갤러웨이 생각에 굉장히 많이 동의합니다. 저도 사실 달리기 하면서 중간에 걷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는 스마트폰이나 혹은 뭐 스마트워치, GPS 워치 같은 것들을 전혀, 계측 장치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냥 완전 자유롭게 달리는 그런 프리타임이라는 달리기를 하는데요. 그런 프리타임 할 때는 심지어 저는 중간에 벤치에 누워서 낮잠도 잡니다. 자, 쉬기도 하고 낮잠 자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하프 마라톤 뛰러 갔을 때 중간에 들어 누워서 낮잠 잤거든요. 그냥 힘들어서 그러니까 걷기도 하고요. 장거리 달리기 할 때 워크 브레이크를 하는데 힘들어서 걷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걷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건 내가 죽는 날까지 멈추지 않고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기어서 가던 걸어서 가던 달려서 가던 날아서 가던 잠시 중간에 쉬었다가 가던 그건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저자도요. 처음에는 무슨 일 있어도 자기는 절대로 경주를 할 때 걷지 않고 달리겠다 이렇게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회에서 완주하는 사람은 경주 내내 달릴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물론 설레인 플래너건 잠깐만요. 설레인 플래너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있네. 대회에서 완주하는 사람은 경주 내내 달릴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물론 셜레인 플래너건은 2017년 우승한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전 구간을 달렸고 엘리우드 킵초게가 2018년 마라톤 세계 기록을 깰 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그렇게 빡빡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3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저자는요, 자신이 울트라 마라톤을 떠받치는 세계 기둥이라고 하는 그림을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게 기둥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달리기, 걷기, 먹기입니다. 먹는 거.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 기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달리기겠죠. 물론 뭐 짧은 거리나 짧은 시간을 달린다면 뭐 달리기만 있어도 되긴 할 겁니다. 하지만 장거리를 달린다면, 장기간을 달린다면 달리기 하나만으로는 좀 힘듭니다. 걷기, 먹기 이런 것들도 꼭 포함되거든요. 제가 아직까지 뭐 울트라 마라톤 도전해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트레일 러닝이라든지 장거리 다른 달리기를 하면서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알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그 마라톤 이런 달리기 시작할 때 달리기 하다가 중간에 뭘 먹는다? 이게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왜 먹어? 달리기 한다면서. 달리기 계속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걷는 거에 대해서도 좀 사실 처음에 저도 좀 부정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중간에 걷는 거, 중간에 멈춰서서 먹는 거 이런 거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이 달리기에 굉장히 적합한 몸이다. 그렇게 진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화론적으로 진짜 엄밀하게 따지자면요. 달리기만 적합한 게 아니고요. 달리면서 걷고 또 달리고 그 중간에 또 먹고 이런 걸 같이 하면서 굉장히 장거리를 달려나가는 그런데 최적화되어 있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진화를 그렇게 했습니다. 쉬지 않고 걷지 않고 계속 달리는 게 우리 몸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달리다가 걷다가 먹다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굉장히 먼 거리를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 그렇게 진화가 되었습니다. 걷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9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자, 39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꾸준히 걷는 것부터 시작하자. 발을 놀려 몸을 이동시키는 운동에 익숙해질 수 있고 매주 몇 차례, 몇 킬로미터씩 걷다 보면 규칙적인 운동 습관도 들일 수 있다. 한 주에 서너 번씩 꼬박꼬박 걷는 사람은 한 주에 서너 번씩 꼬박꼬박 달리는 쪽으로 갈아타기가 훨씬 쉽고 이동 속도가 빨라지는 쾌감도 느낄 수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영상으로 몇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요. 걷기가 운동이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걷기라는 그런 행위
걷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 꾸준히 활동하는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걷기는 운동이 된다 안 된다, 뭐 달리기와 비교해서 몇 배 차이가 난다, 이런 것들 논쟁도 물론 뭐 중요하긴 하겠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사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달리기를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서 달리고 싶지만 달리기가 귀찮은 분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요, 일단 걷기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 하다못해 걷기가 싫으시면 그냥 매주 3번 꼬박꼬박 산책을 나가세요. 막 힘들게 막 파워워킹 하지 않고요. 그냥 바람 쐬러 나가시는 거. 그냥 설렁설렁 걸으면서 걷는 거. 그런 것도 괜찮고요. 그것조차도 힘들다면 그냥 매주 3번 사람들이 달리기 한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곳에 가셔가지고 그냥 벤치나 어디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계셔도 됩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고 하다 보면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달리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48페이지에도 굉장히 인상 깊은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달리지 못한다고 조바심 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이다. 시종일관 속도를 내면 쉽게 지칠 뿐더러 결국 빨리 도착하는데도 불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나 역시 너무 서두르는 사람들에게 급할 게 뭐 있냐고 묻고 싶다. 무난한 35분짜리 달리기를 할 수 있는데 구태여 괴로운 30분짜리 달리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무엇보다 고달픈 달리기보다 수월한 달리기여야 끝까지 해낼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 자, 이 구절만 놓고 보면 사실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번 장의 경우는요, 달리기를 계속 동일한 그 빠른 페이스로 계속 유지하면서 달려야 된다. 거기에 대한 반대의 어떤 의견이거든요. 그렇게만 달리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페이스를 약간씩 좀 낮췄다가 높였다가 하면서 이렇게 완급 조절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제 저자가 한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마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운동의 효과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은 페이스를 동일하게 계속해서 높은 텐션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달리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는요, 사실 이 달리기를 신체적 측면만 보는 게 아니라 정신적 측면까지도 굉장히 많이 고려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록보다는 완주에 조금 더 포커스, 무게중심을 조금 더 많이 맞춥니다. 그리고 특히 초보자나 달리기가 굉장히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이 책을 또 썼어요, 저자는. 그러다 보니까 책 전반에 걸쳐서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저자와 비슷한 생각입니다. 진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고요. 또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에 대해서 뭔가 다른 사람들 얘기할 때 뭔가 엄청난 그런 막 불굴의 정신으로 막 뭔가 극복해야 되고 이겨내고 막 피땀 눈물 막 그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게 의미가 있는 분도 있겠지만 또 아닌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책은요, 기술이나 기록에 대한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달리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책입니다. 기술이든 기록이든 일단 뭐 달리기를 시작하고 달리기를 뭐 계속 해야 그 다음에 있는 거잖아요. 그 기술이든 기록이든 많은 달리기 입문자들이 달리기를 포기한 이유가 처음부터 너무 막 기술, 기록 막 이런 것들에 집중하기 때문인데, 그런 의미에서 진짜 달리기를 하고 싶지만 못하셨던 분들 다시 한 번 더 이 책을 제가 추천드리게 됩니다. 너무 강하게 추천하면 또 뭔가 이상한데, 아닌데 책이 너무 좋아. 근데 이번 책은 정말 좋아요. 자, 다음은 57페이지 또 한번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5km 달리기든 마라톤이든 울트라 마라톤이든 경기 시작 직전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아주 유해하고 무용한 행동을 한다. 주위에 서 있는 다른 러너들을 슬금슬금 살피면서 나보다 세고 빠를지, 나보다 더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을 가졌는지를 가늠해 보는 일이다.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나보다 넘치거나 모자란 사람은 없다.
일단 출발선에 서면 1km를 3분에 뛰는 사람이든 9분에 뛰는 사람이든 경주 도중에 똥이 마려워 멈추는 일이 없기를 기도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저자가 진짜 그 센스가 네, 제가 재밌다 책. 제가 늘 부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상을 당한 세 가지 원인 얘기를 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혹시? 민지런 구독자라면 기억하셔야 될 텐데. 자, 그건 바로 과욕, 과신, 경쟁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경쟁이 바로 비교에서 시작이 되죠. 어제 나와 비교하는 건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거는 뭐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진짜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게 우리를 급격하게 성장시켜 주기도 해요. 다른 사람에게 비교가. 하지만 때로는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상에는요, 신체적 부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부상, 이게 굉장히 큽니다. 비교를 했을 때 입게 되는 마음의 부상. 어쩌면 신체적인 그런 부상보다 마음의 부상이 회복이 훨씬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저자가 얘기한 것처럼 달리기를 하는데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러너라고 부르는데 어떤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러너의 기준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한다면요, 결국에는 그 사람도 그냥 남들과 비교를 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정한 러너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멀리 뛸 수 있고 가장 빨리 뛸 수 있는 사람들도요, 러너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러너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쉬운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중간에 걷든 그냥 앉아서 쉬던, 저처럼 중간에 누워서, 전 낮잠도 잔다고 했잖아요. 누워서 낮잠을 자던, 처음부터 끝까지 걷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달려나가던, 그냥 달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러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음으로 달리는 거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러너의 자격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러너라고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달리기를 계속해서 생각하신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러너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자, 58페이지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 내용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뉴욕 마라톤 대회 참가자는 해마다 5만 명이 넘는다. 당신이 그 가운데 한 명이라도 손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리는 없다. 내가 그 해에 33,789등을 했단다. 운이 따랐다면 32,372등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자, 이렇게 여러분 나이 들어서 손주에게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오히려 당신은 손자들에게 그 경험이 얼마나 힘겹고 즐겁고 짜릿했는지 이야기해 줄 가능성이 크다. 경주를 마치고 직장에 출근해도 당신에게 어제 우승했어요? 라고 묻는 동료 역시 없을 것이다. 네. 자, 어떤 마라톤 대회들은요, 대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순위를 이야기해 줍니다. 문자로 보내주기도 하고 어플리케이션에서 표시해 주기도 합니다. 물론 순위도 중요하고요. 순위에서 동기를 부여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달리기를 마친 후 우리의 기억에 남는 것은 사실 순위가 아닙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순위가 기억에 남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남는 거는 순위가 아니라 경험입니다. 경험. 예전에 누구였더라? 오은영 박사님이었나요? 아무튼 누가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방송 출연자에게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수학 점수를 기억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수학 점수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 계시면 천재입니다. 저는 저는 아예 고등학교 내내 점수가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자, 그 시절 우리는 성적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했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점수가 영원히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그 점수가 영원히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시험의 점수가 아니에요. 점수가 아니라 그 시험에서 내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기억입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점수 받았으면 또 그런 더 행복한 기분이 남았겠죠. 우리가 평생 가지고 가는 거는 점수, 숫자가 아니라 정말 그때 부단하게 노력을 했었던 그 기억.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게 내면 깊은 곳에 남아있는 뭔가 기억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했었던, 꾸준히 공부했던 그 기억, 그 자신감.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점수가 기억에 남는 건 아니에요. 달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남겨야 할 거는 숫자가 아니라 그 경험입니다. 그 경험, 그 감정들이 쌓이고 그렇게 쌓여서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해주고 여러분들을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숫자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동기부여이긴 합니다만 그걸 평생 안고 가실 필요도 없고 그것만 평생 못 매달고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달리기에서 중요한 건 그 달리기를 해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했는가,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였을 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달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 61페이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1페이지. 알고 보면 자신과의 경쟁은 간단하다. 당신이 꿈꾸는 모습은 집안에서 45분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느니 달리기를 하러 나가는 것이다. 힘들어도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노력할 뿐 상황이 받쳐주지 않는다고 변명을 늘어놓지 않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뒷장에는 동네 인근을 3km 달리던 10km 대회에서 첫 출전을 하든 당신이 이겨야 할 유일한 상대는 너 따위가 무슨 러너야? 야고 비아냥대는 당신 머릿속 목소리다. 제가 경쟁은 부상을 부른다고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경쟁이 아예 필요가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류가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것도 경쟁 때문이었고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경쟁의 역할, 이게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이 없다면 그것도 굉장히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경쟁에는 여러 가지 경쟁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값진 건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자신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저평가하는 그런 마음, 평가절하하는 마음, 나약한 마음, 도망치려고 하는 마음, 이것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가 무슨 러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당장 그 자신과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나가셔서 걷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 나가셨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런 나약한 마음과 싸워서 1차전을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은 74페이지 내용입니다. 74페이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한 번에 몇 분에서 몇 시간, 한 주에 몇 차례씩 상당한 불편을 견디고 나면 다른 현상도 발생한다. 삶의 다른 영역에서 찾아오는 고통과 역경을 거뜬히 이겨낼 내성이 생기는 것이다. 자, 그리고 75페이지에는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효과는 더 먼 거리를 달리는 능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처음에는 2에서 3km만 달려도 죽을 것 같아서 8km는 도저히 엄두가 안 난다. 하지만 자꾸 달리다 보면 2, 3km 정도는 견딜만 해진다. 마침내 5km를 달리는데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온다. 그 다음에는 6km, 결국 8km도 가뿐해진다. 그러면 3km 달리기쯤은 식은 죽 먹기가 된다. 그리고 조금은 재밌어진달까? 이런 현상은 거리가 짧아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당신이 강해질수록 다른 일들은 거뜬해 보인다. 제가 달리기를 하면서 경험한 긍정적인 효과 중 하나는 달리기가 달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뭐 이건 달리기 말고 다른 스포츠도 어느 정도는 뭐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할 겁니다. 하지만 달리기는 달리기만은 진짜 뭔가 특별함이 좀 있어요. 처음 달리기 하시면 뭐 1분 달리기 이런 거 진짜 힘듭니다. 처음 달리기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30초 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30초 달리는 것도 힘들다 이렇게. 하지만 이 1분이 어떻게든 달리셔서 1분이 익숙해지시면 2분을 달리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분이 익숙해지게 되면 3분을 달리실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3분이 5분이 되고 5분은 10분이 되고 10분은 20분, 20분은 30분, 그리고 1시간, 2시간 이렇게 시간이 계속 늘어납니다. 자, 그리고 저자가 중간에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요. 이게 앞쪽에 나오는 거구나. 이런 구절이 있었죠. 조금은 재밌어진다 할까? 자, 이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좀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5km를 예로 들어보자면요. 진짜 그렇게 힘들었던 5km 달리기를 진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처음에 너무 힘들었지만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부터요. 5km가 힘든 게 아니라 뭔가 좀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힘들기만 했는데 점점 여유가 생기고 또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주변을 돌아보고 생각을 좀 더 깊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달리기의 즐거움을 서서히 알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달리기는 다른 운동보다 저는 굉장히 정직한 운동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직 진짜 꾸준함만이 달리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일에 대한 책을 읽어봐도 뭐 공부에 대한 책을 읽어봐도 부자가 되는 책을 읽어봐도요. 절대 빠지지 않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성실함은 훈련으로 키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훈련들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굉장히 좋은 훈련 중 하나가 바로 달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성공하고 싶다면 달리기를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게요. 책의 절반까지 내용입니다. 절반까지 내용 중에서 제가 인상 깊게 본 구절들입니다. 이것만 해도 지금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졌죠. 다 얘기 드리고 싶은데 책을 판매하고 있는 책인데 다 얘기 드리면 좀 그렇고 그리고 직접 읽으시면서 느끼는 감동이란 게 있으니까 제가 다 얘기 드리진 않겠습니다. 나머지 구절은요. 뭐 이제 나머지 장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뭔가가 되고 싶다면 먼저 행동하라. 맞나? 보겠습니다. 뭔가가 되고 싶다면 먼저 행동하라. 그리고 영감은 전략이 아니다. 자신만의 성공을 정의하라. 실력은 일직선으로 늘지 않는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달리기의 절반. 요령은 없다. 우라지게 바빠서. 제목 참. 우라지게 바빠서라는 장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과 다르다. 그리고 맺은 말로 정답은 없다. 이렇게 해서 내용이 굉장히 알찬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쪽 부분은요,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좀 더 실질적으로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에게 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달리기를 바라보는 관점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이야기했지만요, 이 책은 달리기의 기술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달리기에 대한 생각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보셔도 좋고요. 달리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갈등인 분들, 달리기가 좋지만 가끔은 싫기도 하신 분들, 그리고 오랫동안 달리기를 하셨지만 아직까지 달리기에서 내가 뭔가 의미를 못 찾겠다. 내가 정말 몇 년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달리기가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읽고 대신에 가벼운 책이지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이제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가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이 영상의 댓글에 오늘 들으신 내용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전화번호 뒷자리 4개, 번호 4개도 같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요, 이 영상 설명란에 있는 더보기 보시면 나오는 설명란에 있는 이벤트 응모 주소가 있을 건데요. 그쪽으로 가신 다음에 이름,
실명 넣어주셔야 됩니다.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화번호, 받으실 전화번호, 그리고 배송받으실 주소, 뭐 기타 다른 정보가 필요할까 모르겠는데 이런 정보들을 적으신 다음에 응모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댓글도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응모 페이지 가셔가지고 응모를 꼭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두 개를 다 해주셔야 돼요. 자, 저는 이제 10분에게 책을 보내드릴 건데요. 정성스러운 댓글을 달아주신 분 5분을 먼저 선정해서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나머지 5분을 선정해서 총 10분에게 바로 이 책, 나는 달리기가 싫어. 이 책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신청은요, 2022년 5월 20일 일요일 24시 자정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밤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모해 주시고요. 안타깝게 이번에 당첨이 안 되신 분들 계시더라도 아래 서명란에 구매 링크가 제가 걸어둘 테니까 구매하셔서 책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책에 나온 구절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가장 좀 얘기드리고 싶은 구절 한 가지를 소개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러너가 아니에요 라는 사람을 자주 본다. 우리는 모두 러너다. 개 중에 좀 더 빨리 뛰는 러너가 있을 뿐 가짜 러너는 본 적이 없다. 바트 야수, 러너스 월드 전임 최고 러닝 책임자. 여러분 모두 러너입니다. 지금까지 민티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